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2017년 이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오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매달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소식인데요. 특히 50, 60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사와 정부가 보험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챗GPT 한 건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정보 채널 걱정마 온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실손보험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특히 2세대 실손보험을 둘러싼 변화가 예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 특히 50, 60대 가입자들께는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모든 쟁점과 우리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세대 실손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보험은 2017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국내에서 약 1,6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시 혜택이 넉넉했던 만큼 가입자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이 1, 2세대 실손보험을 없애기 위해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재매입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가 과거에 판매했던 실손보험 계약을 금전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소비자와 합의해 없애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왜 이런 방식을 추진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손해율 문제입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큰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매입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소비자 단체로부터 정부가 보험사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건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을 시점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지하면 손해배상 등이 따라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금전적 인센티브로 대신하려 하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논란이 큰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손해율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1, 2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 4세대 실손보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 지속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로 인해 보험사와 정부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이유와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3, 4세대 실손보험도 적자가 심각합니다. 1, 2세대보다 보장 범위는 줄었지만 여전히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실손보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5세대 실손보험 등장 배경이죠.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급여 통제 강화입니다. 손해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 항목 때문인데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과잉 청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과잉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관리급여라는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 일부를 통제해 치료 수가를 일정 부분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잉 청구를 줄이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로
이로 인해 치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부와 보험사의 상반된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구조적인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보험사와 함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 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논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재매입을 통해 과거의 손실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인 것이죠. 결국 5세대 실손보험은 손해를 줄이고 보험사의 적자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담과 선택권 제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의 논의와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객관적인 치료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MRI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실 경우 엑스레이, CT, MRI 등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의사에게 재검사를 받아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보험사가 과잉치료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우리 삶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도가 바뀌고 논란이 많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사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보가 힘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의 변화를 현명하게 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